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포차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야냐고요? 저처럼 무식했던 사람을 여러분처럼 현명하게 만들어주시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예, 당시대학교 최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 좀 마음에 드세요? 네, 가찬이십니다. 자, 저희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뭐 삼행시로 설명은 드렸지만 자세하게 자기 본인 소개는 직접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상기대 공공인재학과에 있는 최무현 교수입니다. 박 국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상당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나오는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분량이 많이 안 나올 텐데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량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한잔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하게 약주를 잘 못하신다 그래서 와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쵸, 이제 와인이다 보니까 텐션을 너무 확 올리기가 하는데 자, 저희 또 스피드 질문이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저 고향은 사실은 태어난 것은 거제인데요. 네. 제가 이게 인지가 있을 때부터는 경남 통영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영을 나갔고요. 예. 근데 이게 통영하고 원주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좀 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박경렬 선생님 통영 출신이시잖아요. 아, 맞아. 뭐 그 말고도 이제 이게 원주의 그 옥공예 유명하시잖아요. 네. 김봉용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옷, 예. 예, 낮은 실기 하시는 분이에요. 낮은 실기를 하시는데 낮은 실기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은 옷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쵸. 옷을 찾아 막 좋은 옷 찾아오다 보니까 원주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옥공예의 일종의 장시를 하신 분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분도 통영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하고 통영하고 좀 의외로 여기 연관이 좀 있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연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야 뭐 어딜 가봐. 그리고 거제 통영에 뭐 다리 하나 건너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좀 원주와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집사람하고 사실은 제가 여행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집사람하고 기차 여행을 원주를 처음 했어요. 이게 그때는 사실은 뭐 대학원 때니까 네. 전혀 뭐 원주에 이렇게 연구가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2001년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김태령 교수님이라고 네. 서울행정학회장을 하셨어요. 서울행정학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학술정보원에서 했는데요. 그때 발표자로 왔었어요. 발표자로 왔는데 참 그 당시에 좀 인상이 좀 있었어요. 학교에 대한 인상이 있었는데 여기가 내가 이렇게 부임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방 대학교 치고는 좀 뭐 이렇게 넓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고요. 근데 그게 한 1년인가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국정연구원에 있다가 이 학교로 오니까 참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원주 딱 인상은 어떠셨어요? 인상요. 처음에 되게 이사를 좀 겨울에 했어요. 네. 되게 겨울은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겨울을 참 어렵게 넣어버리는데 봄과 여름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산들이 많고 이렇게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좋은 교복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원주를 이제 막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위안을 얻는 곳 그런 곳이에요 원주가. 자, 현재 교수님 별명 학교에서 제가 별명을 갖다가 좀 알아보려고 오늘 이제 부학생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생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별명이 있는데 안 알려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별명하면 제 집 사람이 이제 저를 갖다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은 이제 핸드폰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를 뭐라고 적어놨느냐고 했더니 저는 집사람을 예쁜 아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궁금하잖아요. 예. 멋진 남편 이렇게 돼야 되는 짝이 많은데 예스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스맨? 갑자기? 왜요? 모든 것은 다 예스인데 하는 건 없다. 말만 예스다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알로라도 저희 그게 어디예요? 가족 내에서 제 위상을 알 수 있었어요. 자, 현재 이제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대학 교수인 것들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떤 면에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요. 집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학문 자체가 재밌어요. 뭐 제가 학부를 예. 행정학을 한 건 아닌데, 네. 제 대학은 석사, 박사를 갖다가 행정학을 했지만 네. 행정학이 대단히 재미난 학문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재미나는 일을 이제 제가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만족도가 높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갈게요. 요즘에 좀 최애 플레이리스트 어떤 음악 좀 좋아하세요? 요즘에 그냥 18번을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이문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문세. 네, 광화문 연가 같은.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네. 많이 하는데 임영웅 씨, 예. 네, 그 요즘에 OST 불렀던 그 노래를 좋아해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근데 그좀 예. 준비를 안 해왔는데 강화문 연가를 모르겠는데 예. 아, 저희는 뭐 저희도 준비된 게 없어요. 광화문 연가도 좋습니다. 예. 한잔 하시고요. 자, 맨정신이 안 되죠, 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생각나는 후렴구부터 하셔도 돼요. 언젠가는 맞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이걸 부르셨습니다. 광화문 연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이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되게 좋았어요. 이문세. 저희 세대는 네, 사실 네. 이문세 세대죠, 사실은. 그렇죠. 이문세, 이승철. 제가 네. 88학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야자하고 네. 할 때 그때 이제 별 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그때 이제 그쵸. 그런 이제 워크맨. 이문세 맷집 그걸 딸토록 듣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훅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밤잠 설치하는 고민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현실적인 고민이긴 한데 사실은 지방 대학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쵸. 지방 대학이 많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 학과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학술정보 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다시 그만두고 지금 학과장으로 좀 전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힘든 이 학과를 갖다가 좀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좀 거창하게 한다면 앞으로의 이제 제가 이제 행정학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 행정학은 시장과 정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장과 정부가 이제 사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대안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 좀 공동체적 요즘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시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공동체가 조금 많이 좀 흐려졌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조금 되살리고 대안이 되게 만들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주랭이 많지 않으시니까 살짝 올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교수님의 속마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가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부가 좋고 교수가 꼭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준비하신 분들이 준비된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된 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학문을 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지 않고 사람 이름 부른다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제가 이제 학부도 다르고 학부에서 전공했던 과목 네. 전공도 달라요. 네. 학교도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기고 전공도 다른 곳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제 적성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제가 의도를 한 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대학원 옮길 때 이제 복지 쪽으로 좀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예. 제가 이제 학부로 나왔던 곳에서는 사회복지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사회복지학과 유명한 대학원을 갔고요. 또 거기를 간 건 아닌데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원을 갔고 그리고 전공도 사실 그런 분야 제가 복지하고 인사 전공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건 제 사실 의도와는 관계없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공부를 갖다 계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도 네, 사회복지 쪽에 사실 석사 논문을 썼고 사실은 좀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와 관련 있는 것인데 예.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사랑과 관련된 분야 그게 행정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인사행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지 인사 그리고 제가 또 국정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정부 규제 이런 쪽이 제 주전공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남편인 것 같으세요? 저는 집사는 항상 이러죠. 나 같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집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예스맨이잖아요, 예스맨. 불신의 남편. 그치. 예. 입으로만 예스하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별로 쓸모없는. 근데 그 되게 안타까울 때 있지 않아요? 주말부부 하다 보면은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죠. 저 예전에 한번 주말부부 하다가 이제 색시가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큰 건 아니고 접촉사고였는데 그때 이 친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또 그때 서울에 있었고 이 친구 또 충남 당진에 있었고 그런데 불안하셨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있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되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사실은 언젠가는 다 혼자 해결해야 될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매이게 되어지면 너무 또 오전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 감당하게 해야 이제 사실은 독립적인 그런 힘을 또 키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집사람 그것 때문에 되게 화를 내죠. 그렇죠. 아니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냥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될 거예요. 뭘 그렇게 정당화 시키고 공감만 해주면 될 거. 저희 애들이 저를 부르는 이제 별명이 하나 있죠. 설명충이다. 뭘 설명하려고 그래? 맨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남자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예. 근데 주말부부 하면서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좀 있지 않아요? 저는 원주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아,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잠깐만 이러시면은 그럼 나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몇 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되게 저를 높게 생각하는데 집에서 평가. 주관적으로 딱. 예. 그렇죠. 저는 거의 90점 이상. 자기애가 강하시군요. 네. 자기 체제에 대한 자긍심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죠. 잘한 건 없지만 못한 것도 없다라는 자부심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다. 예, 여하튼 요즘에 교수님 최대 관심사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한 10년 남짓 남았어요. 예. 남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는 이제 인사 파트니까 제가 인사 파트를 안 다뤄본 게 없어요. 공무원 채용부터 해가지고 막 했는데 퇴직 관리까지 다뤄봤어요. 퇴직 관리까지. 네. 뭐 이제 대부분 경우에 이제 사실 뭐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퇴직 관리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 관리가 별 게 없어요.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을 돈만 벌다 살 수는 없어. 이제 갈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예. 언젠가는 이제 의미 있는 그 무엇을 해야 될 텐데 그 의미 있는 게 뭘까? 가 요즘 고민이에요. 저는 엑스트라 알바하고 싶어요. 제가 뭐냐면 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의미 있는 꿈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노후의 이런 희망, 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 원주가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네. 원주가 여러 가지 지역 자산이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화로울 때도 있었고 네. 퇴락했을 때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있는 분들도 숙성도 되게 재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중요한 지역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기. 제가 이제 공동체에 좀 관심이 맞네요. 예.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의당 장익순 선생님이나 뭐 지학승 주교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원주의 역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지역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통팔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의 다른 지역보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특색도 덜하고 사람들이 좀 오픈되어 있어요. 다 뭐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쵸. 네, 원주는 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서 훨씬 오픈되어 예, 있는 그렇죠.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은 공동체 운동, 공동체가 놓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준비를 조금씩 할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한다면 예. 좀 그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인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적을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써보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은 쓰고 싶지 않아요. 괜히 이거 뭐 진짜 잘 애들하고는 이제 먹을 때는 이제 더 단 걸 먹어요. 모스카 다스티 같은. 이거 완전히 그런 스파클링 와인인데 예. 이태리거든요. 그건 도수도 낮아요. 낮아서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뭐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달아요. 그거. 주당들한테는 사실 맞지 않은. 그렇죠. 저희는 단 거는 뭐 음식도 별로. 그렇죠. 일단 네. 자, 자 이제 주주포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출연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뭐 가식 없이 예. 있는 그대로 이제 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이제 가면을 써야 될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들이 들고요. 이거 통해 가지고 사실 비슷한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고민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나누어지면서 좀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힘도 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습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많은 고민 그리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 뭐든지 행정 그리고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연클리닉도 꼭 조만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주포차 이제 문 닫고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